안녕하세요, 놀쌈입니다. 드디어 결제를 했어요. 트레이딩 뷰. 제가 외국에 있어서 이거 결제할 방법이 없다가 초드가 결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매매 복귀 영상을 좀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번 분석에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면서 했었던 얘기가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강한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된다. 그게 나오지 않으면 한 번 더 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관점과 매물대를 트라이 했을 때는 이 매물대를 순차적으로 트라이를 하러 간다고 저번 분석에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반등 라인이 될 만한 자리는 이 자리로 얘기를 하고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눌림이 너무 없었어.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서는 매매를 못했습니다. 못했다기보다 실패했죠. 이 롱을 못 먹었어요. 너무 급격하게 나와서. 자, 딱 이 자리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수익권이었는데, 요게 약간 이제 불규칙 모양으로 이제 나오는 느낌? 그러니까 굉장히 플랫이죠. 확장 플랫으로 나와서 1.618까지 가겠다 했는데 저긴 안 가고, 그냥 차트가 올랐던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올랐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를 수익권으로 만들지 못했다. 수익권으로 만들지 못하고, 대충 짤짤이 먹으면서 매매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강한 몸통으로 돌파를 했죠. 강한 몸통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파동은 높은 확률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파동일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이 파동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조정 파동이 마무리가 됐다. 이 정도 레벨 올라왔으면 마무리 봐야죠.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제 롱각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롱각을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사실은 이 고점 부분을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뚫으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또 급락을 할 가능성을 배제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배율을 10배로 줄이고 매매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또 리플레이를 좀 봅시다. 1시간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다 켜놓고 하는 게 좀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계속 이제 효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효관점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이 나왔다. 자, 이 파동까지도 사실은 눌림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왜냐면 어차피 고점 돌파를 양봉으로 했기 때문에 보면은 지금 4시간 양봉으로 고점 돌파를 했죠. 그래서 높은 확률로 이 파동은 이제 예상 타겟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이 자리 예전부터 이게 언제적부터야? 이 상승을 할 때부터 봐왔던 이제 타겟가를 이제 곧 가겠다라는 생각. 얼추 갔죠. 그래서 이제 슬슬 조정의 각을 보고 있었는데 살짝 조금 못 미쳤어요. 한 27,000 여기가 어디야 정확히? 4시간 날공 너무 크나? 차트가? 여기가 26,800. 요 정도 좀 숏 타겟을 대기를 했었는데 살짝 못 미치고 차트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예요. 이게 이제 지금 차트인데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차트예요. 이 자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볼 만한 차트냐면 자, 여기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이만큼의 강한 조정이 나왔다. 근데 이 조정 나온 거를 무슨 파동으로 판단을 해야 될까? 처음에 요거 이제 당연히 A 파동으로 치부를 하고 그다음에 요걸 당연히 B파로 봤죠. 근데 이 B파가 거래량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때 가정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였어요. 어떤 가정을 할 수 있었냐면 우선은 요 파동이 어떤 추세 파동이라면 이런 ABC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또 저점을 갱신을 했죠. 저점을 갱신하면서 추세가 이렇게 하방 추세였던 게 이제 ABC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으로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으나 여기서 한 번 더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차트가 오르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추세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추세가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의 카운팅을 아직은 내가 여기 클리어하게 이렇게 카운팅 됐다라고 확정을 못 짓겠어요. 좀 그런 파동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이는 파동은
요거 ABC 하나밖에 없어서 요거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ABC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봤었는데 거래량이 너무 많아. 거래량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게 이 ABC 조정의 끝이었고, ABC 조정의 끝이었고, 새로운 추세 파동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새로운 추세 파동이 역시나 시작이 됐는데, 이때 내가 이제 여기쯤에서 이제 얘기를 했어. 이제 3학년 방에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이렇게 단순하게 ABC를 보는 건 함정이다. 시나리오의 함정이다. 이건 분석의 함정이에요. 다들 이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가 파동의 끝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이유는 일단 여기 거래량 터졌을 때부터 한 번은 의심을 해야 돼. 의심을 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라인이 나오죠. 생명선이 나와요. 어떤 생명선이 나오냐면 거래량 제일 많이 터졌던 이건가? 요 라인.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거래량 또 터졌다. 요 두 자리가 나와요. 이유는 이 거래량 때문입니다. 차트가 내려갔어. 물론 이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지만 어쨌든 저점을 갱신했잖아요. 그럼 이 꼬리와 꼬리는 이게 지지나 저항의 의미가 없어. 얘네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그 여러 접촉을 했던 그런 자리를 찾아서 지지 저항을 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량 참고하고. 여기 생명선을 그었던 이유는 여기 상승했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예요. 여기도 차후에 어떤 그 저항이나 매물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일단 당장 보이는 건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이제 라인을 이렇게 두 개를 그어놓고 차트를 보는데, 자, 여기 하단 라인이었죠? 이 하단 라인이었고, 그 다음에 상단 라인은 좀 제쳐두더라도 추세를 한번 보면, 자, 추세를 이렇게 한번 꺼보면 여기가 이제 또 기가 막힌 롱타점이었죠. 롱타점. 저게 아니더라도 여기 ABC 롱타점, 여기 ABC 롱타점. 아, 이게 내가 어제는 또 웬일로 또 일찍 쳐 잤지? 12시 전에? 12시 전이래. 한 1시 전에? 요거를 봤었으면은 오늘 먹었을 텐데 일단 아쉽습니다. 지금은 좀 조정각을 봐요. 조정각을 보는 이유는 이 파동에 대한 아직 퀘스천 마크가 해결은 안 됐어요. 왜? 고점을 넘은 파동도 아니고 뭔가 애매하게 지금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거는 또 단지 요 ABC죠. 이 ABC도 지금 고민인 게 여길 B바닥으로 봐야 될까 여기를 B바닥으로 볼까 살짝 고민이에요. 근데 둘 다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 왜냐면 금액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만약 B바닥 이렇게 본다면 러닝을 본 거고, 이렇게 여기를 B바닥으로 본다면 이렇게 러닝 플랫이 나온 거고, 만약에 그냥 정상적인 ABC로 본다면 이렇게 1대1 파동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 보면 한 1대1 자리 정도, 1대1 좀 넘게 났죠. 그럼 만약에 이 파동을 기준점으로 한다면 이 파동을 기준점으로 딱 1대1 자리예요. 1대1 자리라 얘가 지금 좀 조정을 준다고 해도 결국에는 이 고점을 깨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 이 자리에서 아마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 보시면 지금 여기 저항을 뚫었죠. 여기 저항을 뚫고 여기 저항을 뚫고 여기를 가야 돼요. 여기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딱하니 무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뭔가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가야 되는 이런 모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안에서 박스권 매매를 조금 진행을 할 거고, 아예 그냥 이제 상방 트라이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좀 쇼각을, 전체 조정에 대한 쇼각을 볼 것 같아요. 전체 조정 쇼각을 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뭐 리플레이, 요즘 하도 리플레이 안 썼더니 예전처럼 리플레이를 딱딱 맞춰서 못 쓰겠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조정이 이 전체 파동의 조정이잖아요. 그죠? 이 전체 파동의 조정이고, 이 전체 파동이 임펄스가 됐건 혹은 ABC가 됐건, 여기 조정이 한번 나왔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게 공통적으로
요 파동이 5개 파동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ABC를 완성하거나 혹은 임펄스 3의 1파가 되겠죠. 3의 1파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3의 1파가 된다면 이제 2파 조정이 나올 거고. 근데 지금 임펄스 모양이 아직 안 나와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나온다면 한 요 자리까지 이것도 좀 차트를 좀 자세히 본다면 조정이 나온다면 이 자리까지 왜냐면 지금 1파로 볼 수 있는 자리가 이 정도밖에 없어. 아니면 얘가 아싸리 다 2파로 본다면 조정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이미 짧은 조정이 나왔죠. 여기 요 짧은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좀 되게 큰 3의 1파를 형성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소파동 카운팅이 제대로 안 돼서 아직은 제대로 안 돼서 지금 현재는 그냥 ABC 정도로 보고 있긴 해요. 이 3파 추세 파동이 제대로 나와야 이제 임펄스 파동이구나 뭐 이 정도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리는 또 차트가 간다 지금 또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죠. 그 다음에 주말이기 때문에 주말 행보를 하지 않을까. 사실은 여기 지금 상승도 여기 이제 좀 거래량이 많았죠. 거래량이 없었단 말이야. 없어가지고 거래량이 좀 점점 떨어지는 분위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게 거래량 지속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만약에 지속이 안 된다면 이거는 지금 피레침 거래량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조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다. 한 요 정도? 요런 조정을 살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파, 2파, 3파 뭐 나오는 방향도 좀 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거래량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가 이제 A파 거래량을 봐야겠죠. 요 거래량을. 그래서 ABC 정도로 파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쇼각을 보고 있습니다. 쇼도 들어가 있어요. 살짝 물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매매 스타일을 바꿨어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 이 출금 매매로 바꿨습니다. 출금 매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회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회 게시는 삭제를 했고 그다음에 이 출금 매매를 한다는 거에 의의가 예전에는 이제 시드 관리였잖아요. 시드 관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뭐 1,000만 원,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면 뭐 50만 원 출금해 놓고 50만 원으로 다시 매매해서 또 100만 원 만들면 또 출금하고. 나는 이 개념은 알았어. 근데 이 개념이 나에게는 그렇게 메리트로 다가오지 못했었거든. 근데 이게 메리트로 다가오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냥 계좌 관리라는 건 그냥 내가 좀 매매를 약간 안전하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한테 크게 뭐 다가오는 그런 안전성을 못 느꼈거든요. 근데 그게 있더라. 얼마 전에 도담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한 50만 원으로 꾸역꾸역 해가지고 뭐 한 500만 원을 만들었다 치자. 그죠? 근데 이 과정에서 한 번씩 이렇게 무너질 거 아니야. 어쩔 수 없어요. 파동은 우리가 아무리 잘 예측을 한다고 해도 적은 확률의 차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는 최소한 손절이나 이런 대응을 해서 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차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열심히 뭐 이게 뭐 재미도 있어. 뭐 모아가는 재미도 있긴 한데 이걸 모았다가 얘를 한 번씩 털렸을 때 이때 이제 터지는 멘탈의 문제였던 거야. 내가 이거를 그 도담이가 옛날에도 출금 매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메리트는 이제 시드 관리의 안전성이었지 이 느낌은 없었거든. 근데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갑자기 뭔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다. 그래서 바로 그냥 대회 게시글 삭제하고 도담이한테 이제 뭐 송금 요청을 좀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5,000불 시작으로 바꿨습니다. 5,000불로 이제 매매를 해요. 5,000불 매매를 하고 지금 제가 배율을 10배 쓰고 있어요. 10배로 내렸어요. 이거는 이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고 자 이렇게 5,000불 시드로 매매를 하면서 이제 거의 뭐 50% 아니면 70% 시드 매매를 할 거예요. 이제 뭐 손절을 치고 대응을 하고 뭐를 하건 이제 이렇게 하고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뭐 만불이 되면 다시 이제 5,000불로 회귀시키고 또 만불이 되면 5,000불로 회귀시키고 요거를 조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문제가 뭐였냐면 조금 열심히 꾸준히 모아놨던 돈을 한 번에 날리는 게 문제였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금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출금 매매를 좀 진행을 할 거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뭐 다른 소리 했네. 여기 차트를 보면 여기 차트에서 중요한 건 그거였어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시나리오에 이제 분석에 잡아먹힌다. 이거를 좀 유념을 하라고 커뮤니티에는 좀 얘기를 했어요. 3학년들도 아니지. 한량이하고 촉다하고 이제 셋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누가 봐도 당연히 이거잖아. 근데 이게 아니라 과연 여기서 이제 롱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엘리어트 파동을 한 사람들이면 이거에 이미 잠식을 당했어. 그래서 못 본단 말이야, 그런 거를.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거래량에서 좀 힌트를 얻었고, 왜냐면 얘가 만약에 B파였다면 A 파동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동반했다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였습니다. 퀘스천 마크였고, 지금 사실 올라가는 파동도 퀘스천 마크긴 마찬가지야. 왜냐면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줄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파동의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좀 굵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 파동이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뭔가 거래량이 좀 이렇게 그렇게 뭔가 좋은 거래량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이제 좀 조정의 장세를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만약에 이제 관점이 틀렸다면 뭐 그런 거 다 틀려지겠죠. 틀린 관점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을 할 예정이고, 지금은 또 약간 이제 오버슈팅의 느낌이 있어요. 이 오버슈팅의 느낌을 언제부터 받았냐면, 저는 지금 여기서부터 오버슈팅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여기서. 오버슈팅이라는 느낌이 뭐냐면, 얘 떨어질 때도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가 이제 3회 1파라면, 3회 1파라면, 3회 1파라면, 2파의 조정은 깊죠. 물론 추세가 강할 경우에는 0.236짜리 정도만 조정을 하고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36 했고 지금 382 부근이죠. 382 부근에서 조정을 했다. 요 파동에 대한 조정이 끝날 수도 있는데 요 모양은 아닐 것 같아요. 요 모양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왜냐면 명확한 ABC가 여기 안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요 파동에서 자꾸 A파가 끝나지 않았다는 전제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얘가 요렇게 B파가, 왜냐면 지금 상승의 기간보다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이렇게 ABC가 내려왔다면, 물론 이제 가격적인 조정도 할 수 있지만, 2파에서는 가격 조정을 자주 합니다. 자주 할 수 있지만 이 상승의 기간하고 매치가 좀 안 되는 조정의 기간이었다. 자, 상승을 이만큼 했는데 지금 4일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정은 홀랑 이제 하루밖에 안 했죠. 하루 정도? 그래서 여기에 뭔가 좀 괴리가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쇼각을 여기서는 조금 뭐 추가적으로 보지 않았고, 이제는 약간 쇼각을 보다가 안 되면 이제 도망가야 될 자리입니다. 사실 여기도 좀 조정을, 여기도 너무 빨리 올랐어. 너무 빨리 오른 게 아니라 3일 1파라서 그럴 수 있구나. 요때는 약간 살짝 판단 미스였던 것 같아요. 오버슈팅이 너무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이제 조정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차트가 요 정도 오르면 좀 무섭죠? 무섭죠? 아니면 이 자리에서 조금 자신이 없는 분들이라면 명확한 ABC 파동을 한번 보고 이제 뭐 대응을 하셔도 되는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는 이렇다. 그래서 요즘 좋아. 잠의 습관을 아주 잘 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새벽에 게임하고 뭐하고 하다가, 근데 또 단점이 있네. 요 새벽 무빙을 대응을 못하네. 이런 거를 일찍 자니까. 그러다가 포지션을 종료하고 자기도 참 애매한 그런 자리라.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낮 시간이라 좀 있으면 이제 개도 짖을 거고 시끄러울 거고, 다들 성투하시고 안전매매 하시고, 그 파동 이제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또 영상 끝내고 또 이지랄.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싸움을 좀 해야 돼.
파동의 수상, 우리 장기 둘 때 몇 수 앞을 좀 내다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수라는 게, 자, 이분석과 무슨 뭐 이분석과 뭐 이분석, 이런 각계적인 분석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5분봉? 아, 이 파동이 없어서 1분봉을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싸움이라는 게, 자, 보자. 자, 우리가 지금 일단은 방향은 나왔잖아. 이렇게 ABC 하나 나왔죠. ABC 하나 나오고, 거래량 빠지면서 거래가 튀었는데, 이게 또 A 파동보다, 우리가 만약에 파동 카운팅을 한다면, 이렇게 ABC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약간 불규칙, 확장 개념으로 나왔죠. 근데 얘를 B라고 보기에는 또 뭐가 문제야? 지금 거래량이 더 터졌죠. 얘가 거래량이 더 나왔죠. 물론 이후에 거래량이 줄고 있긴 한데, 아, 이건 1분봉이라서 판단이 안 되나? 자, 5분봉, 그래, 5분봉 전도 보자. 아, 그렇진 않네. 역시. 얘가 거래량이 더 많네요. 자, A고, 여기 지금 거래량이 빠지면서 고점 거래량이 한번 찍었죠. 그럼 얘가 B일 텐데. 그럼 이제 C가 나오겠다. 그쵸? 요런 경우의 수를, 조금 이제 몇 수를 좀 봐놓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잠깐 1분봉을 킨다면, 자, 봅시다. 자, 지금 618 라인 못 넘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 줄고 있죠. 자, 이래서 하락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이렇게, ABC가 나왔네? 오케이, 좋았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또 ABC가 나오네? 오케이, 좋았어. 이 흐름을 쭉 따라가면서 이 수를 좀 앞수를 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얘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얘가 이제 382를 살짝 넘겼는데 못 넘네? 이때 어떤 수가 나와야 되냐면, 요런 수가 나와야 돼. 근데 얘가 못하고 바로 내려왔어. 그러면은, 아, 요게 그냥 이렇게 ABC였구나. 그럼 또 여기서 또 생각을 하겠지? 무슨 수를 생각하겠어? 자, 요렇게 ABC 나왔네? 그럼 빠질라나? 빠질라는데, 요 파동. 여기서 지지 파동이 나왔죠. 지지를 했죠. 이 지지를 왜 했는지 또 고민을 해봐. 그냥 멍 때리고 차트를 보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좀 거래량이 있는 파동이야. 여기 어디 거래량이 좀 있어요. 나름의 매물대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1분, 이거는 지금 예시를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를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1분봉이잖아. 신뢰가 1분봉의 신뢰밖에 없다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지지를 한 라인에 여기 거래량이 좀 터진 라인이구나. 그래서 좀 지지를 했나 보다. 지지 하니까 그러면 요 ABC 이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ABC가 나오고 이렇게 또 ABC가 한 파동 나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방향을 이 흐름에 따라가듯이 이렇게 좀 몇 수를 좀 미리 생각을 해 놓으라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딱 재보니까, 여기 0.618 라인이네? 0.618 라인인데, 거래량이 살짝 나온 618이구나. 얘가 만약에 거래량이 실리면 뭐 786까지도 한 번은 갈 수 있겠다. 갈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거래량이 좀 빠지고 있죠. 그러면, 얘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B팔 확률이 있구나. 근데 B파의 거래량이 A파의 거래량보다 많은 걸, 이거 내가 좀 프레임을 다르게 봐볼까? 다르게 봐보면 A파동의 거래량이 더 크죠. 그죠? 그럼 B파동, 이게 B파동이 맞았구나. 그럼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조금 터지면서 하락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정을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위치까지 하겠죠. 근데 이건 5분봉의 얘기란 말이야. 5분봉. 1분봉, 5분봉의 얘기야. 그러면 요거를 15분봉으로 보면 파동 티도 안 납니다. 요만큼이야. 그러면 봅시다. 1분봉에서 타겟가가 보이죠? 1분봉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뭐 데크 날짜를 데크를 내고 여기까지 데크를 다 냈다 쳐. 이렇게 ABC 데크를 다 냈다 쳐. 그럼 이제 상승을 하겠죠. 3개가 빠졌으니까 뭔가 3개가 다시 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오를 때 이게 다가 아니잖아. 이걸 또 5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61선 터치란 말이야. 그러면 차트가 오르다가 얘 또한 뭔가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또 전환되는 모양이 나왔을 때 얘는 소파동의 A가 될 수 있잖아. 소파동의 A가. 그럼 또 이렇게 ABC 하고 뭐 어디 뭐 넥라인 찾고 뭐 지지저항 보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야. 이런 수를 내다보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향의 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방향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 그 흐름이 요렇게 되겠다 진행을 하는 걸 계속 관찰을 하세요. 이래야 파동의 연계도 할 수 있고 이래야 차후에 이제 파동에 대한 카운팅을 했을 때도 이제 헷갈리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어제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었고 요거는 뭐 1, 2학년 분들이 지금 막 책 보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제 도움되라고 한마디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들 성투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길 바랍니다.